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대위 책임은 이제 국가가 이렇게 있고 공무원이 있고 일반 국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뭘 했다라는 겁니까? 이거 위임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이제 여기 만약에 위법 행위를 하면 이건 누구에게 기속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청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청구하게 되면,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면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엎드린다, 일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뭡니까? 업무 수행을 오히려 뭡니까? 거부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충분한 구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충분한 구제가 안 될 수가 있겠죠. 공무원 한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한 20억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배상을 뭡니까? 집 사기를 당하는 게 한 30억짜리 당해버리면은 10억은 못 받을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개 충분한 거 뭡니까? 구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이론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대위 책임이라는 거예요. 대위 책임은 국가가 누굴? 공무원을,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말로 써보면 국가가 공무원을 대신해서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대신해서 책임을 지면은 책임을 안 질 국가가 공무원을 대신 책임졌으니까 국가는 공무원에게 뭘 한다라는 겁니까? 구상권을 이렇게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위 책임은 어떡하냐 그러면은 이렇게 청구하던 것을 옮겨서 어느 쪽으로 청구를 하라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청구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게 대위 책임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가는 책임질 자입니까? 책임지지 않아도 될 자입니까? 책임지지 않아도 될 자가 책임을 졌기 때문에 나중에 국가가 공무원에게 뭘 한다라는 겁니까? 이렇게 행사하는 걸 뭐라고요? 구상권이다. 이 그림을 이해해도 좋고 이 말을 이해해도 좋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도 좋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자기 책임은 뜻이 뭐냐 그러면은 자기 책임은 이런 뜻이에요.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있고 일반 국민이 이렇게 있으면 자기 책임은 대체로 그림이 이런 뜻이에요. 국가 안에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위법 행위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법 행위를 하면은 이 행위는 누구 행위로 기속이 되는 겁니까? 국가 행위로 이렇게 기속이 되죠. 그러면 여기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면은 국가도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위법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공무원도 위법한 행위를 했고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고 또 어디입니까?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양쪽이 다. 그럼 이제 자기 책임은 뜻이 뭐냐 그러면은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상권 행사는 못하죠. 왜냐하면은 국가가 위법한 행위를 한 데 대해서 책임을 직접 지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구상권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론을 진행시켜 볼게요. 그러면 대위 책임은 구상권 행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구상권 행사는, 이거 이렇게 합시다. 여기 이제 선택적 청구를 먼저 합시다. 이건 지금 안 써야 됩니다. 나중에 할 거니까. 선택적 청구는 뜻이 뭐냐 그러면은 공무원, 국가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가 있고 공무원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둘 다 청구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을 선택적 청구라 그럽니다. 그러면 대위 책임은 국가가 공무원을 대신해서 책임을 지겠다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선택적 청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공무원을 대신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 국가에 대해서만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에 대해서 청구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구상권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책임을 안 져도 될 국가가 책임을 졌으니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이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세요.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는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이렇게 기속이 된다. 이 말이 똑같이. 그러면 국가도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고 공무원도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다. 그럼 양쪽에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양쪽에다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선택적 청구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 구상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국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가 스스로 책임지고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책임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 뒤에 있으니까 그냥 말로만 정리합시다. 쓰지 말고 안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은. 대위 책임은 말로 해보세요. 대위 책임은. 국가가 공무원을 대신해서 책임지고 국가는 구상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선택적 청구는 인정이 안 되고 구상권 행사한다. 됐죠? 그렇게 말로 이해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책임은 뭐라고요? 국가가 스스로 책임진다. 공무원 행위는 국가의 행위니까. 그럼 이때는 공무원도 위법한 행위를 하고 국가도 위법한 행위를 했다.
그러면 선택적 청구는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되고 구상권은 안 되는 거죠. 각자 자기 책임이니까. 말로 정리하세요. 말로. 아셨죠? 한 번 더 해보세요. 대의 책임은 구상권 행사한다. 그래서 선택적 청구는 인정이 안 되고 구상권은 허용된다. 그렇게요. 또 자기 책임은 국가가 스스로 책임진다. 공무원이나 국가에 대해서 다 청구할 수 있으니까 선택적 청구는 인정이 되고 구상권은 안 된다. 그렇게 정리하라 이 말이에요. 됐죠? 그걸 책을 안 보고 뭡니까? 자꾸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두고 일단 진도를 좀 나가고 또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 이제 영민은 국왕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 거기 줄치세요. 왕은 악을 행하지 않으니까 누가 악을 행한다는 겁니까? 위법한 행위를 누가 한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주권 면책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권 면책 사상이니까 왕은 책임을 안 진다. 국가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밑에 보면은 그 미국 줄치고요. 뒤에 미국 1946년 연방불법행위 청구권법, 그 다음에 뒤에 영국 1947년 국왕소추법.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서 국가 배상이 인정이 됐다. 그런 정도면 정리를 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영미에서는 뭡니까? 왕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이론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다가 미국은 1946년 뭡니까? 연방불법행위 청구권법이 만들어지면서 인정이 됐고, 그 다음에 영국은 1947년 국왕소추법이 만들어지면서 국가 배상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됐죠? 그렇게만 정리합니다. 그 다음 행정상 손실보상 제도와의 관계, 양자의 구별이 있는데 그 표는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자, 손해배상이 있고 손실보상이 있는데 개념에서 위법, 적법 그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은 공무원의 위법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손실보상은 적법 행위입니다. 개인주의적이냐 단체주의적이냐. 개인주의, 그 다음에 그 도의 책임 이런 말도 있는데 그냥 개인주의만 해도 좋습니다. 단체주의. 개인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개인의 고의 과실을 따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과실책임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과실책임. 과실책임주의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보상적 배분적은 일단 두고요. 발생 원인이 위법, 특별한 인상 그것도 지나갑니다. 성립요건, 위법, 고의과실, 손해발생, 뭐 거의 줄쳐둡니다. 위법성,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고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손실보상은 공공필요, 특별한 희생, 그 다음에 재산상 손해발생인데 그건 뒤에 가면 또 할 겁니다. 그 다음 헌법 29조, 23조 사망, 그건 꼭 알아둬야 되고요. 일반법으로 국가배상법이 있고 손실보상은 일반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고요. 고의과실 필요하고 고의과실 불효. 손해배상은 뭡니까? 고의과실 요건을 하는데 손실보상 고의과실 필요 없고,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재산상 손해, 비재산상 손해, 재산상 손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더 표시를 잘해둬야 됩니까? 비재산적 손해. 비재산이라는 것은 생명 신체입니다. 아셨죠? 생명 신체. 그러면 배상이라는 것은 재산이 침해돼도 배상받을 수가 있고 생명 신체가 침해돼도 배상은 받을 수 있는데, 보상은 뭡니까? 재산만 침해됐을 경우에 보상을 받고 신체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손해배상은 집 사기당하면은 집값은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또 우리가 이제 집값을 돌려받고 거기에 또 뭐까지 생길 수 있습니까? 정신적인 피해가 생겼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까지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배상은. 근데 보상은 재산만 되니까 집값만 딱 받고 그 다음에 생명 신체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꼭 잘 알아둬야 되고 양자의 융화경향이라는 말이 있는데 밑에 그림을 잘 보세요. 우리는 손해배상하고 손실보상하고 나누니까 중간 영역이 생겨서 중간 영역은 구제가 됩니까? 구제가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양쪽에서 뭡니까? 범위를 좀 넓힌다 이 말이죠. 손해배상의 요건 확대, 그래서 공무원 과실의 객관화, 위법성 확대 이런 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손실보상에서 범위를 넓힌 것이 뭡니까? 수용유사적 침해, 수용적 침해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둘로 나누니까 구제가 안 되는 부분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구제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 구제가 안 되는 부분을 구제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뭡니까? 범위를 조금씩 넓혀서 가운데 부분을 없애는 것을 융화된다 이런 말을 쓴다. 그 정도면 이해를 합시다. 자, 그 다음 행정상 손해배상 제도의 규범적 구조입니다. 우리 헌법 29조 1항 29조 1항 거기만 줄쳐보세요. 29조 1항 읽어보세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그건 두고 그 앞쪽까지를 외우는 게 맞습니다. 그걸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외울 때 우리가 첫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죠. 지금 이거 어떻게 외우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외워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주어, 동사, 목적어 딱 이렇게 단순히 외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건 외우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겁니까? 누가? 국민은 누구에게? 국가 또는 공공단체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것만 찾아서 동그라미 치세요. 읽어보세요. 누구? 국민은 누구에게? 국가는 공공단체에 뭐요? 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금방 써먹을 수 있도록 정리를 잘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헌법 29조 1항이 뭐라고요? 국민이 국가는 공공단체에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그게 뭡니까? 우리 헌법 29조 1항이에요. 근데 국민이 누구냐라는 것이 거기 설명이 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공무원이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배상 청구권의 주체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 이 말이죠.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죠. 공무원. 그 다음 이제 누구에게 되어 있습니까? 국가고 공공단체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공단체 종류를 막 섞어서 아닌 것을 골라라 막 이렇게 낸다 이 말이에요. 자, 됐습니다.